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접근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요즘 신조어 진짜 많잖아요. 많이들 사용하는데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취업의 어려움, 고충을 그대로 담아낸 신조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첫 번째 소개해드릴 건 3학년입니다. 대학교 3학년, 맞아요. 3학년, 그 3학년 맞는데 발음대로 해도 3학년 맞지만 그 발음대로 한 건 아니고요. 뭔가 의미를 좀 더 담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느라 스펙을 쌓느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 사망할 것 같다. 그래서 3학년이라고 하는데 참 씁쓸하죠. 그래요. 취업 준비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만큼 스트레스도 진짜 많을 것 같고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 신조어 속에 또 담아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회계학 강의 함께 하실 텐데요. 함께 들을 두 명의 학생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잖아요. 뭐 취업 준비나 이제 마찬가지인 건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좀 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관계 학생 어떻게 풀어요? 네, 저는 일단 접고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고. 여행. 네. 일단 여행을 떠난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 일단 공부는 잠깐 접어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걸로 좀 상당한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요. 또 여행을 가서 이제 여행했으니까 한번 기분 전환했으니까 이제 네. 가서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다짐과 함께 다시 돌아오고 합니다. 그래요. 여행 상당히 적극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 것 같은데 재충전이 된다면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군요. 재용 학생 어때요? 저는 뭐 주말이나 이렇게 쉴 때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제 축구 같은 활동적인 운동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풀려고. 그렇군요. 또 취업 준비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축구로서 또 해소하면서 예. 열심히 또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네. 그래요. 시험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한다는 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의 연속이고 또 그걸 극복하는 것 자체에서 스트레스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공부를 실제로 하시면서 해소를 하시는 방법도 좀 더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일 것 같다 생각 듭니다.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노량진 특강 오늘도 회계학 강의 함께 하시겠습니다. 공무원 회계학의 아이콘 김성수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회계학 특강을 진행할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본의 개념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또 자본 쪽을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계나 세법의 근간이 또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일단은 이제 자본이라 하면은 이제 자산과는 차이가 있죠. 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자산이었는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가 이제 자본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을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자산을 측정하고 부채를 측정하고 그 차이로 자본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3억이고 부채가 1억이라면 자본은 이제 자산 3억에서 부채 1억을 차감한 2억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본의 구성, 상법이 정한 대로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은 또 우리나라 상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법인에서는 자본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 자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안 보이는 자본을 법률이 이렇게 5가지로 쪼개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금 이런 말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MC님한테 물어볼까요? 자본금 들어보셨죠? 자본금. 자본 들어봤죠. 자본. 그냥 돈이잖아요. 뭔가를 할 때 필요한 어떤 돈? 이런 것들 다 자본이라고 하지 않나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수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법인이 말한 자본금은 이렇게 돼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 자본금의 크기가 됩니다. 법인 회사가 처음에 나타날 때는 주주들이 출자라는 걸 해야 되겠죠. 주주가 회사에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겠죠. 그 자본금의 크기는 발행한 주식 수에다가 액면 금액 곱한 게 자본금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액면 금액이라 하는 거는 이 증권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우리가 증권이 실제로 이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증서를 볼 일이 거의 없지만은 어쨌든 액면 금액은 그 기업이 정해놓은 금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오늘의 주식의 시가가 200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액면 금액이 5천 원이면 액면 금액은 5천 원인 거예요. 상법에서 그래서 일단 주식회사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다. 즉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 곱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법인 설립하려면 뭐 벤처기업이 약간 양호한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하려면 5천만 원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리고 정관이라는 걸 만드는데 어쨌든 여기에 주식이 발행할 주식 총수, 수권 주식수라 그러고요. 얘는 발행할 수 있는 모든 총수고요. 그리고 한 주당 금액, 액면 금액을 이제 정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00원 이상 균일하게 정했어요. 어떤 회사는 100원, 어떤 회사는 500원, 어떤 회사는 1000원, 어떤 회사는 5000원 이런 식인데 액면 금액이랑 100원 이상 균일하다. 그리고 이 발행 주식수에다가 이제 액면 금액 곱한 게 자본금의 크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본금을 정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최소한 유지할 마지노선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상법이 자본금을 따로 묶어서 이 자본금을 갖고 딴 데로 못 쓰게 법으로서 제한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이 자본금을 들어왔으면 이걸 함부로 빼내지 못하게 하는 상법 규정 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주가 투자했다가 다시 빼가고 주주에 갖다 투자했다 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업이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에서 최소한 유지할 자본금을 정해서 액면 금액 정해서 자본금이란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들어오면 함부로 빼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떤 요건이 충족할 때만 빼낼 수 있고요. 대신 출자, 돈을 투자받는 건 계속 투자받을 수 있고 그건 상관이 없고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자본금에 대해 살펴봤고 자본금이 변하는 때 언제 변하냐? 이 발행주식수가 증가해요.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 이꼴 자본금인데 발행주식수가 늘어나면 자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발행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건 신주 발행한다는 거예요. 주식을 새로 기업이 발행한다. 투자받고 새로 발행한다.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경우도 자본금이 감소하겠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주식 소각이란 거래예요. 그래서 소각이란 말은 주식을 발행주식을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본금이 이제 기업이 유지할 최소한 마지노선 정도고요. 사람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전세 자금, 어떤 사람은 자기 적금에 넣은 돈, 이 돈 갖고 내가 뭐 친구 돈 빌려주고 뭐 딴 데 쓰고 이러지 않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그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사람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법인은 정해놓은 거죠.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자본금,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 이 금액만큼은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자본금이 주식이 둘로 나눠요.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눠요. 보통주가 일단 이 법인의 기본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라 그래요. 그러면 보통주는 항상 있고요. 우선주는 그 외에 다른 주식이 우선주가 돼요. 그래서 보통주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의결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주식의 수만큼 내가 주주총회 나가서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의결권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대표이사, 내가 뭐 과반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대표이사 마음에 안 들면 누구라 말하긴 뭐 하겠지만은 바로 잘라낼 수도 있어요. 바로 의결권을 행사해서. 그게 바로 경영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의결권이다. 보통주가 의결권이 있다는 거죠. 뭐 신주 인수권은 신주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먼저 받는다는 거고 배당권은 배당받을 권리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우선주에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주주총회에서 아무런 자기 뭐 입장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우선주 발행하는 이유는 하나만 종류가 있다면 다 보통주고요. 기업이 우선주 발행하는 이유는 나한테 우리 회사에 뭐 감나라 뭐 배나라 이렇게 참견 안 하는 주주 모집해 갖고 돈을 투자받을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이 충분히 어때요? 우선주를 발행할 그런 입장이 되겠죠.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아무도 경영에 참여 못하니까. 반대로 여기 투자한 사람은 바보냐? 바보가 아니라 시세 차익 목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한 주에 뭐 100만 원, 보통주가 100만 원이면 우선주는 한 20만 원, 10만 원 좀 금액이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 차익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자본거래, 주식 발행, 신주 발행, 증자, 출자 이게 모두 다 동일한 말이에요.
회사 설립할 때 법인 설립하면 주식 발행하고 투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발행자가 회사고요. 여기서 투자자가 수취자가 여기가 이 사람이 주주인데 현금을 이렇게 투자하고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을 지분 상품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 거래. 이게 주식 발행, 신주 발행, 증자, 출자. 뭐 뉴스 보면 뭐 출자했다, 뭐 증자했다, 뭐 신주 발행했다 이런 말 조금 듣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투자 받았다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이 거래는 이제 말했듯이 주주에게 현금 투자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거래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붕괴는 현금이 증가하겠죠. 자산 증가하니까 차변에 현금이 되는 거고 대변에는 이제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주주한테 회사는 이 투자 받은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갚아도 되는 게 부채잖아요. 안 갚아도 되는 게 자본이죠. 자본이 증가한다. 그래서 아까 MC님이 말하신 게 맞는데 현금이 증가하고 출자 받은 거, 투자 받은 그걸 자본금이라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이 현금은 발행가액으로 기록하고요. 투자 받은 돈이에요. 발행가액은. 자본금은 액면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면 발행이라면 둘이 같은 거예요. 현금과 이제 액면 금액이 같은 거. 그래서 현금하고 자본금 이 금액이 같은 거고요. 할증 발행했다. 그러면 발행가액이 더 커요. 현금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본금 액면 금액까지 집어넣을 수 있겠죠. 6,000원의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 6,000원 현금이 증가하고 자본금 5,000원이다. 5,000원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자본금에는. 그럼 나머지 어디다 집어넣는다?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란 자본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도 자본, 얘도 자본이에요. 항상 액면 발행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돼요. 이게 자본이 좀 어려운 게 용어가 어렵고 이게 상법 용어가 많아서 두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 상품을 매입했다. 상품을 팔았다. 종업원 급여를 지급한다. 이런 거는 상상이 돼요. 내가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도. 자, 주식 발행했다. 주식 소각했다. 배당 지급했다. 이게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본이 좀 어려운데 처음에 투자 받을 때는 아마 일반적 기업들은 액면 발행해요. 액면 5,000원이면 현금 5,000원, 자본금 5,000원. 그런데 이 말고 또 다음에 출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출자가 일어나면 실제로 할증 발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존 주주가 프리미엄이 좀 있는 거죠. 또 투자가 있다는 건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 회사가 그만큼 이 처음에 출자했던 시점보다는 가치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과했다. 예를 들어 6,000원 투자했다. 액면이 5,000원이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란 자본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일명 줄여서 주발초라고도 해요. 좀 줄여서. 자,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현실에서 할인 발행은 좀 어려워요. 근데 회계에서는 이걸 무시하니까 상법에서 할인 발행은 특수한 경우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든데 할인 발행은 이 발행가액보다 액면가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쪽 현금이 예를 들어 4,000원이다. 자본금 액면 5,000원이다. 차변입이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처리해요. 얘도 자본인데 차변에 있기 때문에 자본은 대변 항목이니까 나중에 재무상태표에는 이항에서 대변에서 마이너스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사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렵진 않아요. 잘 생각하면. 논리는 신주 100주를 발행하고 현금을 수령하였다. 이 거래가 회사가 현금 투자 받은 거예요. 주식 발행하고. 발행가 7,000원, 액면가 5,000원. 골뱅이는 단가, 한 주당 가격. 그러면 회사 현금이 증가하겠죠. 자산 차변에 증가하죠. 현금. 금액은 발행가액 100주 곱하기 7,000원에서 7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얘가 먼저 정해졌고 자본금. 100주 곱하기 무슨 금액? 액면 금액 집어넣는다 그랬죠. 50만 원. 지금 현재 현금이 더 많잖아요. 초과되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란 자본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도 자본이라는 걸 우리가 유념하고 있어야 되고. 자, 예제 2번을 보면은 100주를 발행하고 현금을 수령하였다. 발행가액 4,000원, 액면가 5,000원. 그러면은 현금이 증가하겠죠. 투자 받았으니까. 현금 발행가액으로 100주 곱하기 4,000원, 40만 원만큼 현금이 증가하고 자본금은 100주 곱하기 액면가 50만 원. 근데 이때는 보니까 이 자본금보다 초과되면 주발초로 넣었는데 미달하게 된 거잖아요. 차변입이죠. 그때 자본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본은 이제 여긴 답이 없어요. 거래 이해하시고 이 거래가 뭐다 이거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분기 연습하고 그다음에 자본 있죠. 자본금 여기 주발초, 자본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들의 밑줄 쳐고 그 연습을 반복 수행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이거는
일반적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본 거래를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주식 발행비라고 표현해 볼게요. 주식 발행비는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은 이제 주식을 인쇄하니까 인쇄비도 들 거고, 실제로 많이 드는 게 이제 광고비예요, 광고비. 그래서 법인은 이제 신문사에다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주식을 몇 주를 발행한다는 걸 공시라 그래요. 널리 알리는 거. 널리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상법이 정한 거고. 그리고 그냥 광고하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럼 뭐 광고하고 우리 회사 뭐 물건 팔아주세요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 공시하는 게 의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등기하면서 수수료가 들어가요. 법무사 수수료 같은 전문가 수수료가 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주식 발행비라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투자 받았는데 주식 발행비가 1이 들어갔다. 어떻게 할 거냐?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100을 받기 위해서 1을 준 거니까 99로 발행가액한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주발초가 있는 경우엔 주발초에서 마이너스 차감되고요. 주할차가 있는 상황에선 주할차에 가산되는 상황이 나와요. 둘이 자본인 거 아시겠죠? 둘이 반대쪽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우선상계.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발생 순서 관계없이 우선 상계한다. 둘에 왜 나타나냐? 우리나라가 자본금 제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액면금액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액면금액 제도라 그래요. 물론 우리나라도 상법 개정으로 무액면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뭐 사용되진 않고 있어요. 어찌 됐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발행가액 막 현금이 증가했고 액면금액까지 자본금 집어넣어라. 초과되면 주발초, 미달하면 주할차가 되니까 둘은 어떻게 보면 짝꿍이란 거죠. 그래서 둘은 반대끼리 지어준다는 게 우선 상계예요. 자, 한번 다음 예제를 볼게요. 자, 100주를 발행하고 현금을 수령하다. 발행가액 7,000원, 액면가 5,000원. 그럼 여기 발행가액은 100주 곱하기 7,000원, 70만 원인데 아까랑 똑같은 예제예요. 차이점은 신주 발행비 4만 원 현금을 지급했다. 70만 원 받고 얼마예요? 4만 원 줬다. 그러니까 현금을 순발행가액으로 말한 거 차감한 66만 원. 어떻게 나온지 알겠죠? 70만 원에서 4만 원 차감해서 나온 거고. 자, 100주 곱하기 5,000원에서 50만 원이 뭐다? 자본금. 추가되니까 주발초란 자본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예제 2번을 먼저 보면 예제 2번 보면 100주를 발행하고 현금을 수령하였다. 발행가액 4,000원, 액면가 5,000원. 100주 곱하기 4,000원. 40만 원 현금 받는 건데 신주 발행비 2만 원이 있네요. 40만 원, 2만 원 차감한 38만 원 현금을 받겠죠. 대변의 자본금은 100주 곱하기 액면가 5,000원, 50만 원. 이때는 미달하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자본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명 얘를 주발초라고 많이 하고 일명 얘를 주할차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회계를 좀 배운 한 번이라도 회계 이제 기초 회계 그런 개념 그런 걸 좀 배운 적이 있으면은 이름은 들어본 적 있어요, 사실은. 자, 그다음에 신주 발행 예제 또 이어서 보시면요. 논리는 신주 100주 발행하고 현금을 수령하다. 발행가액 7,000원, 액면가 5,000원. 신주 발행비 4만 원 현금을 지급하고 주식 할인 발행창은 10만 원이 존재한다. 얘는 아까 거기다 덧붙여서 여기까지 만들어 봤어요. 우선 상계까지 만들어 본 거예요. 현금 얼마 받니? 그럼 100주 곱하기 7,000원, 70만 원에서 신주 발행비 4만 원을 차감하면 얼마예요? 66만 원이 되겠죠. 현금 66만 원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 100주 곱하기 5,000원 자본금. 아까 문제에서 이게 주발초 16만 원이었어요. 근데 주발초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식 할인 발행창이 원래 있으면 얘부터 먼저 없앤다. 주할차가 차변에 생겼으니까 반대 자리 대변에서 지워지는 거고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요. 근데 어쨌든 얘도 자본이니까 자본들의 밑줄 치면 토탈 자본이 66만 원 증가한 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 논리는 신주 100주를 발행하고 현금 수령하였다. 발행가 4,000원, 액면가 5,000원. 단 신주 발행비 2만 원 현금을 지급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 9만 원이 존재한다. 일단은 현금은 100주 곱하기 4,000원, 40만 원에서 신주 발행비 2만 원 차감한 38만 원 되겠죠.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이에요. 100주 곱하기 5,000원에서 50만 원 되겠죠. 아까랑 같은 예제인데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2만 원 나와야 되는데 반대 짝꿍이 있었죠. 주식 발행 초과금 9만 원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없앤다. 주발초 9만 원 먼저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한 거죠. 자본이 자본금, 주발초, 주할차 이들이 자본 항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래가 이 신주 발행에 완전히 반대 거래예요. 주식 소각. 만약 어떤 대기업에서 내가 주식 갖고 있는데 주주인데 소각 이 말 나오면은 망한 거예요, 거의. 그 주식 거의 망한 거예요. 소각 나오는 순간. 물론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감자라고도 하는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를 줄이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주주한테 반대가 돼요. 투자받았던 돈 있죠. 그걸 다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고 발행 주식을 회수해서 소각, 없애는 거. 그게 바로 주식 소각이에요. 그게 신주 발행이 완전히 반대예요. 신주 발행은 회사가 이제 투자를 받고 주식을 이제 투자받고 주식을 이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주식 소각은 내가 투자받은 돈을 돌려주고 발행한 주식 회수해서 없애는 거예요. 주식 소각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반대가 돼야 되겠죠. 현금이 감소하니까 대변이고요. 자본이 감소하죠. 그 소각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죠. 실제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시험상에서는 뭐 잘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변의 현금은 감자 대가가 주어져요. 감자할 때 준 돈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걸로 감소할 거고 자본금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발행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자본금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니까요. 그래서 자본금이 감소한다. 둘의 차이로 마찬가지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들도 둘의 짝꿍이니까 우선상계의 대상이 되고요. 조심할 건 이름이 감자 차익. 뭐 졸다고 들으면 학생들이 감자칩이라고 생각도 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얘네들이 자본이란 거예요. 이름만 보면 수익 비용하고 비슷한데 수익 비용이 아니라 얘가 자본 항목이란 거. 자, 그 감자 차익이 발생하는 상황 본다면 이 대변에 자본금이 그러니까 차변에 자본금이 없어지잖아요. 감자 대가만큼 현금 준다 그랬잖아요. 이쪽이 더 큰 거예요, 이쪽이. B죠. 그러면 감자 차익이라는 자본 처리하고 그다음에 반대가 되는 거는 현금이 더 여기 큰 거예요. 자본금, 액면 금액보다 감자 차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례를 보시면은 백주를 소각하고 현금을 지급하다. 이게 주식 소각거래. 현금을 준 거예요. 백주 곱하기 감자 대가 4,000원. 그러니까 백주 곱하기 4,000원, 40만 원. 그리고 자본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주식 소각하니까 백주 곱하기 액면가. 항상 자본은 금은 액면 금액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를 안 배우면은 아까 자본금이 이제 투자받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개인 회사는 그게 맞아요. 근데 법인 회사는 회계 배우면 자본금은 항상 발행 주식수,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 자본금이거든요. 그래서 백주 곱하기 5천 원에서 50만 원. 여기가 B죠. 여기가 감자 차익이란 자본 처리한다. 자, 예제 2번도 마찬가지. 백주를 소각했다. 현금 5,200원이죠. 백주 곱하기 5,200원, 현금 52만 원.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인 거예요. 백주 곱하기 5,000원, 50만 원. 아까의 반대가 된다고요. 출자의 분계에, 신주 발행에. 차변임이니까 감자차손으로 하면 되겠죠. 이 감자차손의 감자차익이 다 자본 항목이 되고요. 잠깐만 앞에 있는 걸 설명드리면은 앞에 이걸 설명하면 암기밖에 안 돼서 설명 안 드렸는데 우리가 자본을 이렇게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자본금은 아까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었죠. 자본 잉여금이 누구냐?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감자 차익 같은 거예요. 자본 거래에서 플러스가 나오는 항목이고요. 자본 조정이 아까 봤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같이 자본에서 마이너스 보이는 항목. 이게 자본 조정이라고요. 자, 그리고 다시. 자, 그다음에 보시면 예제 얘는 우선 상계를 좀 고려한 거예요. 백주를 소각하였다. 감자 대가 4,000원, 액면가 5,000원. 그러니까 4,000원 곱하기 백주, 현금은 40만 원, 자본금이 줄겠죠. 얘는 백주 곱하기 5천, 50만 원. 아까 우리는 다 감자 차익 10만 원 했는데 감자 차손 7만 원이 존재한대요. 반대 짝꿍이 나올 때 얘가 있으면은 없앤다는 거죠. 감자 차익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감자 차익 10만 원 하면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감자 차손 먼저 없애고 초과되는 감자 차익 분개한다. 그다음 마지막 또 보시면은 백주 소각하고 감자 대가 5,200원, 액면가 5,000원. 그러니까 백주 여기 보시면은 곱하기 5,200원, 현금이 52만 원 감소하고 자본금은 백주 곱하기 5,000원에서 50만 원. 원래 감자차 손이 2만 원 나오는 건데 감자 차익 15,000원 존재한다며요. 그러니까 걔가 먼저 없어지고 나머지가 감자차 손이다.
실제 기출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2012년 국가직 9급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주 한국은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15,000원에 발행하였다. 발행 대금은 전액 당좌 예금으로 입금하였으며 주식 발행, 인세 등 주식 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유상증자 이전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잔액 40만 원이 존재할 때 유상증자 후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잔액은 얼마일까요? 물어봤어요.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이거 신주 발행의 거래죠. 신주 발행하였다 이런 얘기고 주당 발행하였다. 신주를 발행하였다. 현금은 이렇게 되죠. 100주 곱하기 15,000원인데 주식 발행비 있으면 차감해서 150만 원이죠. 여기까지 2만 원 차감한 148만 원 현금 증가하고 자본금 액면금액 100주 곱하기 액면가 5,000원 50만 원. 원래 다 주발초가 98만 원 나와야 되는데 뭐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존재한다며요. 반대 짝꿍이. 걔부터 먼저 없애고 나머지가 주발초. 주발초 잔액 얼마냐? 주발초 58만 원 3번이 되는 거죠. 자본 거래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어렵지는 않은데 이 개념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여기가 지금까지 여기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거고요. 자본 거래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을 좀 열심히 하셔갖고 분기하시고 자본의 밑줄도 치시고요. 근데 자본이 또 이제 득점 따기 좋은 거는 문제 금방 풀고요. 그리고 계산이 좀 쉽고요. 이게 숙달되면 좀 쉽다는 장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대비를 하셔갖고 여러분 걸로 만들면 되겠어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공무원 시험의 합격이라는 성공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시는데요. 성공을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천성, 그리고 공부, 그리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노력, 이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천성은 글쎄요, 타고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공부와 노력은 사실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오늘도 공부 열심히 노력하시는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량진 특강 오늘 함께 하신 내용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또 유튜브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알찬 강의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